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 텐데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고요. 전직 은행원 출신의 철수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금융기업 특집에만 나오는 특집 출연자 철수입니다. 예. 별일 없으셨어요? 아, 그럼요. 저 세상에 금융기업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여름 휴가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요? 슈즈가 굉장히 옷이 오키나와 하와이안 가려고요. 중이에요. 네. 끝나고 가려고요. 끝나고 가세요? 네네. 어디로 혹시? 집으로요. 우울하네요. 그래도 능력이랑 능력이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철수님 혹시 개인적으로 어디 가고 싶으신 데는 좀 없으세요? 저요? 예, 휴가로. 요즘에 좀 회사에 야근이 좀 많아서요. 네네. 집으로 맨날 가고 싶습니다. 아니, 진짜로 이 직장인들이 항상 바라는 건 어떤 여행지가 아니라 그렇죠. 집으로 가고 싶은 게 가장 큰 어떤 바람이라고 그건 들었어요. 맞아요. 요즘에 철수 씨가 뭐 하시죠? 요새 철수 씨 집에 계세요. 직장인 코스프레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알아볼 기업이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NH농협입니다. 농협. 제가 농협습니다. 좋아요. 네, 농협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뿐만 아니라 공제사업, 지도사업 등을 겸용하는 종합농협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많이 하네요. 네, 출발은 1958년 세워진 농업은행과 구농협이었습니다. 이후 5.16 군사정변 후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농업은행과 구농협을 통합하였고 1961년 도지부, 시군조합, 특수조합으로 현재 농협이 발족됐습니다. 진짜 오래됐네. 61년이면. 네, 1972년 국제협동조합연맹에 정식 회원국이 되었고 이후 농가소득을 위해 새마을소득 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988년에는 조합장과 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였고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조합원은 총 244만 명이며 지역 농협으로는 983개소의 농협과 118개소의 축협을 두고 있습니다. 사원수는요, 89,355명이고요. 매출액은 2016년 기준 7조 668억 원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그 농축협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NH농협입니다. 네.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좀 알아볼게요, 은성 학생. 네, 아무래도 농협하면 은행이 좀 유명한 것 같은데 네. 요즘 이제 친구들이랑 뭐 밥 먹으면 한 사람이 계산을 하고 이제 계좌로 싸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농협을 쓴다 하면 약간 지방에서 왔나?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드는 것 같아요. 관공서도 농협 되게 많이 쓰는데요? 아, 그래요? 세상에. 큰일 날 만하는데. 근데 이미지가 또 그럴 수가 있죠. 그래요? 약간 영농가 집안인가? 이런 느낌. 오, 세상에. 자, 농민의 아들인 우리 상국이 형. 농협과 좀 인연이 깊을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사실 농민의 아들보다는 농협의 아들이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 농협 농협이 아니 농협이 나를 더 키웠죠. 그래요, 왜? 농협 대출을 받아서 저희 집이 이제 작은 단칸방으로 시작해서 농협 대출을 받아서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거의 농협이 나를 키웠다. 이제 이쯤 되면 이제 CF 하나 또 줄 때가 됐고 농협이 지금 CF를 안 줘서 나는 지금 신한카드, 외환카드를 쓰고 있고 그렇군요. 네. CF가 들어야만. 뭔가 줘야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 더 좋은 말씀 해주실 테니까. 네. 일단은 철수 씨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나라 농협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 농협과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이 조직도 하는 일도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네. 사실 저도 이제 취업 준비할 때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은 네. 다 같은 농협인 줄 알고 농협은 이제 어떤 그 농산물 판매나 네. 그 어떤 그 금융 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어떤 그 말씀하셨다시피 영농 지원도 많이 하고 네. 또 농협 조직 자체가 좀 두 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농협 중앙회랑 또 지역 농협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네.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농협 중앙회라는 게 각 지역 농협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제1금융권 제 은행이라 그러고 지역 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조합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제1금융권이라고 하면 이건 어떤 법적인 어떤 구분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편의상 이제 은행을 말할 때는 1금융권이라고 하고 은행 외에 어떤 보험사나 어떤 상호저축은행 이런 걸 말할 때는 제2금융권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NH농협은 분야가 넓은 만큼 채용이 여러 가지 루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농축협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크게 한 세 덩어리 정도로 채용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우선 이제 NH농협은행, 이 농협 계열에서 5급 공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NH농협은행에서 6급 공채가 또 따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철수 씨가 얘기했던 지역농협 이쪽에서도 6급 공채 한 세 가지 정도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 법인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쪽에서 유통, 가공, 그 다음에 신용사업 같은 걸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 16개 지역에서 단위로 이제 별도의 공채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6급으로 이제 공채가 흘러가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급 공채로 이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5급 공채로 가게 되면 6급 공채와는 달리 이제 구직자들이 좀 싫어하는 필기 시험을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적성 검사하고 또 덧대어서 NCS 베이스의 직무 능력 검사 그리고 또 논술 시험까지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이제 생각하는 구직자들이라고 하면 하반기 때 전체적으로 뭐 제1금융권 시장이 활성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은행들과 함께 농협도 같이 도전을 하게 될 때가 많죠. 그래서 경제신문도 좀 미리미리 연후서부터 열심히 탐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농협에 대한 그 학생들의 생각이 좀 어떤지 들어볼게요. 우리 은성 학생은 어디 다녀왔어요? 네, 이번에는 좀 농협과 관련된 토크를 하려면 어느 학교가 좋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건대가 좀 자연 친화적이지 않을까 해서 찾아갔는데 막 황소 동상이 있고 아, 그래, 거위 거위랑 있고. 막 청둥오리 있고 네, 완전 어디서 난리가 봤죠? 났어요. 근데 이번에 시험 기간이어서 제가 호수 근처보다는 이제 도서관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는 그러면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박윤성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어디일까요? 네, 바로 건국대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 기간을 맞아서 도서관 앞을 찾아와 봤는데요. 자연과 상생하는 건국대학교 학생들은 농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지금 뭐 하다가 오셨어요? 네, 시험 봤어요. 시험 왔는데 이렇게 행복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그냥 시험이 좀 해탈. 끝났나? 네, 딱 마침 시험 오늘 끝이에요? 아니, 아, 시작이에요? 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첫 번째는 연습인 거죠? 그냥 버렸다고 보면 4학년이시잖아요. 그럼 취업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취업 생각하고 있어요. 영업이나 뭐 생산관리, 품질관리 그쪽. 그러면 친구분은 혹시 전 대학원 갈 생각. 더 공부하실 생각이시구나. 그럼 가고 싶으신 기업 있어요, 혹시? 전 그냥 샘표 이런. 샘표. 간장 아닌가요? 농협은 왜? 맞아요. 저는 약간 여자 복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표가 좋은가 봐요, 복지가. 농협은 복지가 별로인가요? 그런 걸 못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얘기 못 들어가지고. 농협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그 이미지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집이 시골 같은 곳에 있어서 은행이 농협밖에 없었어요. 어느 지역이에요? 인천 계양구 이화동 쪽. 아, 인천인데. 나도 인천 사는데. 근데 저희 집은 좀 시골이에요. 광역시인데. 인천 외곽 쪽이에요. 이제. 아, 외곽 쪽. 논현동이나 이제 그쪽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나중에 이제 크고 나서 뭐 도시도 가보고 이러니까 뭐 신한은행도 있고 여러 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다가 그런 사기업들이 운영하는 은행이랑은 좀 다른 은행이구나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떤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혜택 같은 게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혜택이 했어요. 적다. 원래 제가 통장을 농협만 농민들에게 썼었는데 좀 학교가 혜택이 신한은행이랑 많고. 연결돼 있어서 신한은행 통장을 만들고 나니까 신한은행에 비해서 좀 혜택이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건물엔 어느 일로 오셨어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지금 동아리방이 여기 아, 건물에 진짜요? 있어가지고 네. 무슨 동아리예요? 저 밴드 동아리. 밴드 하시는구나. 무슨 악기 하세요? 악기는 아니고 그냥 보컬.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저희 노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짧게 오늘 부르러 오신 거. 인디 밴드 노래인데 거절을 안 하시더라고요. 더한즈의 흔들흔들이란 노래거든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제 왜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래
포기는 절대 못하는데 이쯤 되면 눈길은 좀 줘야죠. 여기까지. 혹시 농협이라는 네네. 기업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그러면 거기는 이미지가 어떤가요? 사실 저는 농협하면은 그 은행에 더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지방의 쪽은 농협은행 많이 쓰고 지방 어디? 저 경상북도 구미예요. 구미. 네네. 그래서 근데 막상 또 서울 올라오니까 농협보다는 이제 신한이나 국민은행이 아무래도 학교에도 지금 건물 안에서 은행이 ATM기 같은 것도 더 많고 주위에 은행도 많아서 지금은 농협보다는 다른 은행을 좀 더 쓰고 있어요. 그럼 몇 학년이세요? 4학년이요. 4학년이면 졸업은 언제? 저 이번 여름에 졸업해요. 아, 코스모스 졸업하시는구나. 그러면 상반기 공채 좀 지원 많이 해보셨나요? 지금 이번에 인턴을 하게 돼서 이제 다음 달부터 아마 일할 거예요. 어디에서 일하세요? 기업 이름이요? 네. 저 동원그룹. 동원 저희 했었는데 동원 네. 그럼 동원에 인턴 가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식품 기업 쪽으로 많이 넣었고 그 중에 좀 끝까지 가게 돼서 간 거예요. 아, 원래 식품 쪽에서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계속 식품 쪽으로 했고 좀 그쪽에 경쟁력 있을 것 같아서 그럼 혹시 농협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제 금융권은 제가 많은 생각이 없었어요. 본인에게 농협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일단 은행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뭐 저희 동네에도 마트 있긴 있거든요. 농민들이 이제 직접 거기에 납품해서 뭐 파는 그런 좋은 마트 뭐 이런 거.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확실히 지방에서 좀 더 친근하고 맞아요. 좀 도시 지역에서는 좀 안 쓰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도시에서 너무 많은 진짜 쓰는 상황들을 많이 봤고 관공서도 선생님 많이 쓰지 않나요 좀? 농협은 뭐 이미 그쵸.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수은행이고 굉장히 많이 사업 영역도 크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 단순히 금융사업만 또 진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열사가 약 한 70개 정도나 되고요. 뭐 맞아요, 유통 맞아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되게 좋은 게 NH카드 쓰잖아요. 그럼 포인트가 뭐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지방에 있는 농협마트 있잖아요. 가면은 그 포인트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진짜 공짜처럼 정말 한 3만 원, 3만 금방 모이거든요, 포인트가. 근데 가면은 정말 그걸 현금화처럼 써서 마트에서 공짜로 물건을 사오는 괜찮네요. 그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 거는. 제가 농협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많이 모르겠어요. 애용하고 계세요. 저는 평소에 농협만 써요. 그 저의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기 때문에 일단은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국이요. 네, 우리 농협의 한간에 떠도는 소문. 예. NH 농협은 꼰대 문화가 강하다고 카더라. 예. 지역 사업장이 좀 많고 그다음에 단위 농업도 존재를 하고 또 취지 자체가 조합원들 그러니까 그 아까 상국 씨도 얘기했지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그때 처음에 뭐 종자라든가 투자해야 될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대출해주고 또 우리나라 농업 발전이 이바지한 조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중은행보다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문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그냥 시쳇말로 꼰대 문화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조직적이고 조금은 보수적인 문화가 아직도 좀 존재하긴 할 것이다. 따라서 내가 은행에 이제 입행을 하게 되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면접을 볼 때 좀 그런 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농협이라는 게 안정적이니까 이 자리에 왔지 그런 느낌보다는 농협이 그동안 걸어왔던 우리 사회에 기여했던 부분에 대한 나의 이해 그런 좀 존경감? 존경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면접장에서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칫 좀 너무 또 지나치게 우리 오해가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기 우리 농협 1금융권이라고 하는데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연봉 같은 경우가 이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농협 중앙회랑 지역 농협이랑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뭐 지역 농협마다도 급여가 좀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농협 중앙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5천 이상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급 대졸공채 기준으로 5천 이상을 받고 초봉이요? 네, 초봉이 5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 금융권들이 다 5천 이상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높거나 낮은 수준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과장으로 진급을 하면은 거의 7천, 8천 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점장 정도 되면 이제 1억 정도를 받는. 이제 사실 농협만 이렇게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어떤 금융회사들은 다 그 정도 수준을 맞춰주는 어떤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어느 정도의 스펙이면 취업이 가능할까요? 과거에 이제 지역농협, 그다음에 일반직으로 취업을 했던 학생인데요. 학교는 이제 광명상가, 네. 그다음에 전공은 이제 행정학. 그리고 학점은 3점 초반. 그런데 행정학이라고 하면 이제 금융과 너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부전공으로 이제 경영을 공부했고요. 네. 어학은 뭐 750에 IM1. 아주 일반적이에요. 좀 높은 스펙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의 강점은 인턴은 없었지만 CFA 레벨 1까지 취득이 이루어져서 재무 쪽으로 좀 어필할 수 있는 본인의 전문성이 하나 정도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협은행으로 입행했던 친구는 수도권 소재 사립대 졸업을 했고요. 경영 전공이고 학점은 3점 후반대. 그리고 토익은 800 초반, 그리고 6급.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파생, 그다음에 투자 상담사, 펀드 투자 상담사 네. 3개 정도의 금융 자격증. 요즘은 이제 금융 자격증이 거의 의미가 없는데 과거에 그 내 나름의 투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호텔에서 사실 이 학생은 인턴을 했거든요. 근데 호텔에서 인턴 경험도 어찌 보면은 이제 현장에서 고객을 내가 직접적으로 응대했던 경험이니까 객장에서 다양한 세대, 계층, 성별 그리고 연령에 있는 고객들을 잘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세일스 마인드로 어필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녹아 들어가서 취업에 성공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우리 농협의 핫한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자, 농협의 해시태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가뭄, 샵 일손돕기입니다. 예, 요즘 농촌이 많이 어렵습니다. 네, 예, AI의 오랜 가뭄으로 지금 비상이 지금 걸려 있는데 범농협 차원의 가뭄 극복 지원 대책위원회가 지금 꾸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직적으로 가뭄과 우리 AI 여러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최악의 가뭄에 농가가 비상인데요. 농협이 어떤 도움들을 좀 주고 있을까요? 그 가뭄 때문에 그 일손 돕기를 많이 나가는 게 대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협 중앙회 회장님께서도 직접 그 내려가셔서 네. 일손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어떤 농협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 주말에 자기 어떤 휴식을 반납을 하고 직접 가서 일을 도와주는 경우가 좀 왕왕 좀 이렇게 기사화 되더라고요. 저도 돌이켜보면 은행에서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주말에 이제 그 혼자 사시는 어르신 분들께 어떤 발 마사지 어떤 그런 봉사활동 이런 거 갔거든요. 농협은 어떤 농업 쪽에 좀 그 치중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손 돕기 이런 걸 최근에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실질적인 금융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거는?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피해농가 대출 이자 및 할부 상환을 유예해 주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어떤 신규 대출 우대 금리를 지원해 주고 네. 일손 피해 보장을 하면서 농작물 재보험을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또 보험 가입 기간 연장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입을 피해를 어떤 이런 상품을 통해서 보전해 주는 그런 네.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해시태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샵 한문이어서 모를 줄 알았죠? 농심입니다. 예, 그리고 샵 1000억 돌파입니다. 우리 농부의 마음 통장 적금이 인기다고 합니다. 지금 출시된 지 48일 만에 가입 금액이 1000억. 예, 100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큰 돈이죠. 사실 이게 1000억이면. 혜택이 엄청 많다는 소리기도 해요. 특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혜택 자체가 되게 특이하다기보다는 어떤 예. 이 과정 자체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금융권에서 상품을 가입을 하면 그 관련된 계열사 어떤 보험이나 네. 어떤 그런 걸 펀드를 가입했을 때 우대를 해주는 경우 있어도 네. 금융사가 금융사업만 영위하다 보니까 다른 데랑 좀 이렇게 연계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농협 같은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 뭐 모구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기는 그 하나로마트나 모구촌 어떤 이용 실적 가지고 금리를 0.4%까지 우대를 해주거나 어떤 수수료를 좀 면해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어떤 자기가 들기 싫은 상품을 들어서 면제를 받는 게 아니고 네. 평소에 자기가 애용하는 하나로마트를 사용하면 금리 우대 받고 어떤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고객들이 좀 많이 이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홍 선생님, 그럼 NH 농협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은산분리라고 해서 네. 산업자본과 은행장업 자본을 같이 보유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죠. 근데 이제 농협은 좀 공익적인 목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통과 어찌 보면은 제1금융권 사업을 좀 같이 진행하고 네, 있죠. 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가 또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금융 본연으로 들어가도 가시적인 성과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범농협 시너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해 NH투자증권이 약 한 2조 원대 초다형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의도 서울 그 여의도 쪽에 파크원 개발 사업의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주관했어요. 네. 근데 주관은 NH투자증권이 했는데 여기에 또 농협은행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NH농협 그 손해보험 이쪽이 같이 이 작업을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농협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작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67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금융 지주에서 상위권으로 얘기하고 있는 신한금융하고도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조합원들을 도와주는 어떤 금융 서비스 이런 부분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계열사가 너무나 많고 뭐 하다못해 유통사업까지 거느리고 있는 이 농협이 이제 계열사들 간의 시너지를 활용해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융 서비스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성과가 이제는 많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협이라고 하면 조금 아까 은송 학생이 얘기했지만 뭔가 좀 시골스럽다? 그런 이미지를 훨씬 더 뛰어넘어 거대 자본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관리라는 직무를 정해놓고 여러 업종에 다 원서를 넣었던 게 저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그 취준생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누가 설명을 조언 같은 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분은 이제 지원을 하실 때 기준을 직무로 정해놓고 업종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전공이 기계공학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동차 산업을 쓰고 자동차 벤더, 부품 사업을 쓰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솔라셀 같은 부품 소재들을 도전을 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친구들도 영업을 쓴다라고 하면 기계공학도를 영업으로 뽑고 있는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 영업, 안 그러면 CS 엔지니어로 업무 도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문과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전공이 전자공학도야. 그럼 나는 전자산업에 특화돼 있는 것이고, 내 전공이 의류다. 그러면 이제 패션 산업이다, 유통 산업이 나의 메인 사업이 되죠. 그런데 내 전공이 막 예를 들어 경영학도다. 그럼 특별히 나하고 관련도가 있는 산업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영업 도전이 많아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경영학도인 나를 뽑는다고 했을 때 특별히 그 제품과 관련도가 있어서 뽑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의 선입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착각들을 갖냐면 내가 이 제품을 알아야지 그 기업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심을 쓰죠. 근데 여러분들이 라면은 아는 건 아니에요. 그냥 라면을 먹을 줄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촉매제를 팔기 위해 태어난 친구는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을 구사하게 되면 이제 산업재는 안 씁니다. 그리고 식음료, 유통, 패션, 뷰티, 자파, 주류, 통신, 포털 이런 내수 소비재에 지나치게 매몰되죠. 그럼 취업의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일원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상적인 만약에 문과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도전 자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론상 맞아요. 더 중요한 건 현실적인 취업의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여자 문과 학생들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서류 합격률이 통상 제가 보기에는 한 15% 이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원 횟수를 줄이게 되면 변수가 너무나 많아지고 또 취업의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뭐 양측이라는 표현까지는 제가 좀 그러하지만 스코프를 넓히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 면접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상국이요. 네, 우리 은송 학생 우리 면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송 씨. 네. 미국 금리 인상에 우리 농협이 미치는 영향은 뭐라고 생각됩니까? 미국 금리 인상에 농협이 저희 농협 말씀하시는 네, 미국 금리 인상에 우리 농협에 미치는 영향. 울지 말고. 센데 이거.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은 아직 공부가 되지 못해서. 금리는 알아요? 네. 금리 말고. 금리죠. 알고. 돈이 제가 말고. 금리가 은행 쪽이죠. 은행 지원자인데 금리를 모르면 아니 안 근데 되지 않을까? 실제는 또 아니니까 모를 수는 있는데. 은송 씨가 하면 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뭐예요? 최근에 윤식당 재밌게 봤습니다. 노년을 맞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타지에서 새로운 식당을 차리고 저희 한식을 알린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도 우리 또 보미 씨는 알 거예요. 금리요. 미국 금리 인상이 금리는 당연히 알죠. 우리 농협에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농협에 미치는 영향이요. 일단은 미국의 기준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투자 자본들이 다 이제 해외나 다른 곳으로 좀 돌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투자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가계대출의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또 생기고, 그러면 또 부동산의 활성화가 좀 근데 혼자 몇 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영향이 있다. 네. 은송 씨 계속 기다리죠. 많은 영향이 있다. 알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아닙니다. 자, 배우는 답변은 아니에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유일한 남자 참가자인데 홍기찬 씨. 예. 예.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리 농협에 미치는 영향. 한 두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전 세계 그 투기 자금들이 다시 미국 본토로 회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요즘 뭐 코스피가 아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부정적 좀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금리 차원에서는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역전은 너무나 좀 리스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출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가계 부실 대출에 어떤 경제 부정적 뇌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저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저축 상품을 팔아야 되는 관점에서는 또 긍정적 요인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각기 사안에 대해서 부서마다 다른 입장이라든가 전략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은성 학생처럼 금리에 대해서 모르는 구직자가 거기는 없을 거예요. 은성 학생 이제 금융권을 준비한 친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나와야 되고, 지금 황보미 씨 얘기했던 수준도 아주 좋은 수준이죠. 그 정도가 이제 잘하는 학생들의 수준이고, 뭐 제가 한 건 정답이 아니지만 보미 씨가 했으니까 저는 뭘 또 하나 또 추가시켰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관점, 또 그냥 은행 관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대출의 관점과 저축 상품의 판매 관점은 은행 입장에서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섹션을 나누면서 다가가는 연습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발 부탁인데 이제 윤식당을 보면 안 되고 신문을 봐야 돼요, 신문을. 대한민국 대졸자라고 해서 어디 가서 저 뭐 상담하는데 뭐 금리 나왔는데 뭐야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TVN이랑 윤식당 얘기를 해도 지금 같은 답변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식당을 보면서 한식을 해외에 알린다? 윤식당을 만들었던 PD가 한식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런칭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컨텐츠, 그러니까 단순히 여행이라는 걸 내가 1차원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힐링이라는 공간을 그냥 연예인들이 잡담하는 부분을 내가 따라가면서 웃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노년기를 맞이했을 때 아니면 그런 액티브 시니어 계층들도 해외에 나가서 저런 체험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유지됐고, 그 공감대 덕분에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단 말이죠. 이 바닥의 정답은 뭐냐면 저 얘기를 나한테만 하지 않았을 텐데, 미국 금리 관련돼서 나한테만 물어보지 않았을 텐데 그럼 내 친구 철수는 뭐라고 떠들었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답변해야 철수는 떨어뜨리고 내가 붙을까? 이런 식의 여러분들 관점이죠. 그러니까 차별화가 구직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 차별화를 만들기 위해서 구직자라고 하면 능히 제발 부탁인데 신문을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화가 많이 났어요. 평소에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네, 신문 꼭 읽읍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